일단은 뭐 시장을 바라볼 때 뭐 지금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일단은 시장 이야기를 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국의 시가총액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보면서 올해 그리고 이제 뭐 내년까지에 대한 전반적으로 시장 섹터 이런 부분들을 좀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국내 시장이 상당히 이제 좀 강하게 올라온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이머징 쪽으로 자금이 좀 들어왔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이나 아니면 매니저들의 가장 큰 이제 첫 번째 고민은 자금을 집행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러니까 유독 리스크 온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리스크 오프로 갈 것이냐 이 부분들을 결정하는 게 가장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리스크 온으로 갔을 때 이 자산 배분을 선진 증시에 비중을 많이 넣을 것이냐 아니면 이머징 쪽으로 넣을 것이냐 이 부분들이 두 번째 이제 결정 과정 중에 하나인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는 것처럼 이머징 쪽으로 주식 쪽, 이머징 주식 쪽으로 자금이 집중적으로 좀 들어오는 그러니까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금 자체가 들어오면은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이 자금을 또 한번 이제 고민을 하는데 종목별로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좋은 섹터나 좋은 종목들을 잡아가지고 투자를 세우는 액티브 전략을 취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순서대로 비중대로 자금을 쏘는 패시브 자금 형태로에 대한 운영을 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뭐 판단을 하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대부분 패시브 자금입니다. 거의 금융위기 이후에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도 흔히 말하는 뭐 차화정 장세나 아니면 전차군단이 시장을 이끌었었던 그 시절에서는 일부 이제 뭐 자문사들이나 아니면 운용사들에서 전략 종목들이 있었고 그러한 이제 전략 종목들이 시장을 강하게 뭐 치고 가면서 흔히 말해서 4대 천왕, 뭐 칠공주 이러한 종목들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액티브의 시대였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그렇게 시장에서 이름을 날리는 자문사나 아니면 매니저들의 이름이 거론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고 그 이유 자체가 패시브 자금 성격으로 많이 이제 바뀌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뭐 영어를 사용해서 좀 어려울 수도 있으나 그러니까 시장 자체를 추종하는 그러한 ETF 전략 쪽으로에 대한 자금이 상당히 좀 많이 이제 뭐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가 되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러니까 자금이 집행이 되면은 시가총액 상위부터 비중대로 이제 수급이 강하게 들어가는 그러한 이제 형태들이 좀 많이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국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리한 좀 트렌드로 좀 잡혀가고 있다. 그래서 뭐 흔히 말해서 경제가 뭐 부익부, 빈익빈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종목 자체에서도 결국에는 가는 종목만 더 가는 이유가 이 패시브 자금 같은 경우에는 벤치마크 그러니까 기준 그러니까 뭐 시장이라고 하면은 코스피나 또는 코스닥 그 이제 지수를 얼마나 아웃퍼폼했는지 언더퍼폼했는지 이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이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그 구성 종목을 시가총액 그 비중대로 쏴야 되는 그러한 이제 구조적인 이슈들이 있어서 결국에는 가는 종목만 가는 그러한 이제 형태들이 좀 많이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미국 시장 보면은 일단은 뭐 그러한 형태들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 플러스 또 하나는 지금 보시는 거는 미국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인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제조업 관련된 기업들이 상위 쪽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시가총액 1위가 애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리고 알리바바, 페이스북, 그다음에 알파벳. 지금 시가총액 1위부터 6위까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IT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그러한 이제 기업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 아래쪽으로 보더라도 뭐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뭐 금융주, 알파벳 A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이제 뭐 구글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이러한 이제 뭐 기업들이 상당히 좀
시장을 많이 이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증시가. 그래서 예전에 저도 이제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뭐 월초 그리고 월말 뭐 월초에는 뭐 고용 지표나 아니면은 ISM 제조업 지표 이러한 부분들을 상당히 좀 많이 봤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이제 제조업 지수 부분들이 물론 이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자금 그러한 이제 지표에 따라서 자금을 운용하는 쪽에는 영향을 많이 주는 부분들은 맞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기업들의 실적과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을 하느냐 그거는 상당히 상관관계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제조업단의 기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조업 지표가 좋다라고 해서 이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것이 뭐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지도 않고 제조업 지표가 안 좋다라고 해서 이 기업들의 뭐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영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전에 금융위기 이후에는 사실 고용이랑 그다음에 이 경기가 살아나는지를 되게 많이 봤었고 그 지표가 나올 때마다 시장이 출렁였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약화가 되어 있다. 물론 이제 그 지표들 자체가 금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뭐 상관관계가 있긴 하지만 그러한 지표만으로 이러한 기업들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의 뭐 사상 최고 랠리를 설명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게 지금 뭐 미국 시장에서 시가총액으로 나타나는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의 특성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많고 상대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은행주나 아니면 여전히 뭐 제조업 관련된 시클리컬 업종들이 상위에 좀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은행주가 이제 첫 번째고 그다음에 기주모태주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바이주라고 해서 백주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은행이고 그다음에 페트로차이나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제 석유 화학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과 다르게 아직까지는 제조업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국 시장을 분석을 할 때는 중국에서 나오는 지표들이나 이러한 이제 뭐 경기 관련된 지표들을 조금 더 뭐 집중적으로 보는 그런 흐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트렌드가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볼 때는 결국에는 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그런 기업들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밸류체인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좀 지속적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들이고 상대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제조업들이 시가총액 상위에 좀 포진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국은 지표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수출 비중이나 아니면은 뭐 거래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중국이랑 미국이 이제 뭐 가장 뭐 G2 글로벌 국가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영향이 또 크기 때문에 중국 쪽으로 많이 이제 산업이나 아니면 거래를 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지표들을 조금 더 이제 유심 있게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미국 쪽과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저런 4차 산업혁명들이 나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는 하나는 뭐 인터넷과 그다음에 서버, 반도체 이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서는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요건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결국에는 뭐 우리나라 시장을 거래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국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보면서 전반적으로 올해 트렌드 그리고 내년의 트렌드들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는 누가 뭐라 그래도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요 세 개 기업들을 본다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뭐 반도체죠. 삼성전자는 물론 이제 그 핸드셋 부분들과 이제 뭐 홈 가전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하고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대표적으로 반도체인데 이 기업들 지금 뭐 우선주 포함해가지고 세 개의 기업을 합치면은 거의 한 30%에 가까운 그런 시가총액의 비중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내년도 코스피 시장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결국에는 반도체 시황이 내년 그 코스피 지수단 레벨 따른 결정할 가능성이 좀 높고 지금 이 기업들이 결국에는 내년에 이익 추정치가 높아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이익 추정치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세 개 기업들은 결국에는 미국 기업들과 관련이 있겠죠. 앞서 보신 것처럼 그 미국의 한 뭐 5개 정도의 상위 기업들이 대부분 인터넷 그리고 서버 관련된 그러한 기업들이고 그쪽 서버 관련된 부분들을 뭐 증설을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뭐 반도체가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시점에서 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러한 기업들이 꺾이거나 뭐 좀 상대적으로 뭐 투자 관련 이슈가 지연되지 않는 한 내년에는 어쨌든 이 세 개 그러니까 우선주를 제외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시장을 지속적으로 컨트롤하고 주도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네이버가 시총 4위죠. 네이버가 최근에 이제 상당히 좀 강세고 네이버 친구는 뭐 카카오죠. 뭐 경쟁사이긴 하지만 뭐 비슷한 거의 동급으로 시장에서는 이제 뭐 언급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기업으로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플랫폼을 선점을 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시장에서는 밸류 프리미엄을 주는 거고 미국에서 이와 비슷한 기업들이 지금 시총 1위부터 5위, 6위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렇던 비슷한 사업 구조를 하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못 갈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라는 시장의 논리가 뒷받침이 되면서 최근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좋은 거고요. 마찬가지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시장에서는 대마불사라고 이제 뭐 표현도 하지만 시장에서 살아남았고 뭐 제약바이오 쪽 신성장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올해 바이오 쪽에서 임상 3상 관련된 노이즈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내년에는 뭐 투자 포인트를 뭐 운용이나 아니면은 뭐 매니저들이 잡을 때 결국에는 숫자가 나오는 바이오 기업 쪽은 하나 들고 가야 된다라는 만약에 투자 논리가 성립이 된다라고 하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뭐 결국에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고 요 아랫단은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꽤 많이 소외가 되고 있는 물론 이제 최근에 금융주들이 좀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이쪽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현대차, 현대모비스, LG화학, 포스코, 뭐 삼성물산 포함해서 이런 기업들은 중국과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미국이 지속적으로 좀 좋고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상위단의 종목들이 내년에도 치고 나갈 가능성이 좀 높고 중국 쪽 지표가 좀 좋으면서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는 중국 시장을 조금 더 집중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흔히 말하는 이쪽에 있는 시클리컬 업종들이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 부분들로 딱 거의 한 절반에서 상위가 하위가 이제 구분이 되는데 뭐 미국 시장, 중국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좀 세우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럼 개인 투자자분들이 라이언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관심이 많은 거는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시장이 되겠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시세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코스닥 시총이 좀 바뀔 때 그 한 해의 주도주들이 생성이 됐었던 경우들이 좀 많고요. 가장 뭐 손쉽게 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시가총액 10위 안에 새로운 기업이 들어와 올 때 그리고 그 기업이 기존의 이제 뭐 코스닥이나 아니면은 시장의 관심을 좀 덜 받다가 들어오는 그러한 종목들이 그 한 해에 사실 뭐 거의 대장 섹터나 아니면은 가장 이슈가 되는 그런 종목들 중에 하나인 경우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HLB가 될 수 있겠죠. 뭐 이 사실 지금 시가총액이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 그 앞전에서는 뭐 컨텐츠 관련된 뭐 놀자주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던 그런 경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사실 코스닥이 지금이야 컨텐츠, 바이오 이쪽으로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에는 코스닥의 많은 시총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IT 관련된 제조업들도 상당히 좀 많이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제약바이오가 올라와서 시가총액이 좀 달라지긴 했지만 그래서 그러한 이제 트렌드들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으로 올해 HLB 올라온 부분들이 제약바이오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이제 보여주는 반증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KMW죠. 올해 물론 지금 저희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올해 5G 관련된 모멘텀으로 시가총액이 저점 대비해서는 한 고점까지는 한 7배 정도 상승을 하면서 시가총액 10위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올해 주도주가 뭐지? 아니면은 어떤 움직임들이 좋았지라고 이제 뭐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시가총액 기준으로. 왜냐면은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거나 아니면은 어떤 뭐 시장의 관심으로 인해서 수급이 몰리면 시가총액 사이즈, 볼륨이 커지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러한 것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기업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5G가 그렇게 좋았었던 그런 부분들. 그래서 KMW의 시총이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뭐 상승을 한다라고 치면은 지금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랑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3위까지 4위까지도 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KMW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내년에도 여전히 5G 관련된 밸류체인에 있는 그런 기업들은 움직임이 좋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제 뭐 논리가 또는 이제 뭐 전략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KMW의 시총 움직임, 뭐 스튜디오 드래곤을 역전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SK 머티리얼즈 마찬가지로 뭐 7위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원익 IPS도 지금 9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10위단 아래쪽으로 보면은 SFA, 그다음에 솔브레인, 그리고 원익 IPS, SK 머티리얼즈 이러한 기업들, 뭐 대표적으로 반도체 그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그런 기업들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좋으면서 이러한 이제 그 반도체 그러니까 밸류체인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시가총액 위쪽으로 스물스물 올라오는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은 거의 그룹핑해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가총액이 점점 뭐 원익 IPS나 SK 머티리얼즈 이런 기업들이 한 단계 더씩 사실 뭐 비등비등하거든요. 지금 뭐 헬릭스미스나 SK 머티리얼즈 요 단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시황이나 업황 자체는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만약에 뭐 못 잡는다 또는 투자하기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그 안에서 비슷하게 움직임을 좀 노려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저는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시가총액 상위부터 자금을 순서대로 쏩니다. 그러니까 이 비중에 맞춰가지고, 왜냐면은 지수에서 그 추적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뭐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앞서 말씀드린 뭐 미국 증시, 그다음에 중국 증시의 시가총액 흐름들을 보면서 코스피의 대형주, 그다음에 그 이제 미국 관련된 종목들, 뭐 중국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는 시가총액이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 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뭐 내년에 IT가 좋다라고 대부분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의 비중에 맞춰가지고 결국에는 가는 종목이 더 간다라는 컨셉이 결국에는 이러한 이제 수급 논리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뭐 시가총액 뭐 최소한 15위 안에 뭐 좀 더 러프하게 본다라고 한 20위까지 종목들을 봤을 때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은 조금 더 유심 있게, 그러니까 뭐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뭐 IT 반도체 장비 관련된 종목들도 좋겠지만 결국엔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땐 비중대로 쏘는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10위권, 20위권 안에 있는 종목들이 더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을 조금 더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새로운 종목들을 찾기보다 이쪽 그 수급 논리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종목들도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뭐 내년을 준비하는 전략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만약에 또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은 내년에 이 시간대쯤에 이 화면과 그다음에 바뀐 시가총액 부분들을 보고 얼마나 뭐 시장이 또 달라졌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좀 보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지금 뭐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